우리 가족은 이해를 못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는 혼자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도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어요. 같이 웃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이런 제 마음이 이상한 걸까요? 한 70대 할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금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도 이제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아들이 발끈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머니, 미쳤어요? 70이 넘으셨는데 무슨 연애예요? 동네 사람들 이목도 있고 우리 체면도 있는데 동네 다니기 창피하게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나이에 접근하는 사람은 다 돈 보고 어머니를 노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내가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한 걸까? 친구들한테도 말 못하겠고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눈물만 훔치게 됩니다. 40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 떠나고 나니 참 외롭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누군가와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고 싶어요. 내일은 뭐 하고 지낼지 계획도 세우고 아침에 눈 뜨면 맞은편에서 웃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일까요? 이런 이야기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외로움. 하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마음도 숨기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여성 중 80%가 정서적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 대부분이 새로운 만남이나 관계를 원하지만 자식들 눈치, 주변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이 마음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식들 이름에 먹칠하는 거 아냐? 동네방네 소문나면 어쩌지?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에 발목 잡혀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을 포기해야 할까요? 70세, 80세가 되면 더 이상 행복을 찾으면 안 되는 걸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기의 친밀한 관계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정서적 교감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치매 예방과 건강한 노년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모르셨던, 어쩌면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웠던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 듦과 자연스러운 욕구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끝내 물어보지 못했던, 그래서 더욱 외롭고 힘들었던 이야기, 이제는 당당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밤이 제일 무서워요. 텅 빈 침대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온몸이 싸늘해져요. 옆자리가 너무 차갑고 너무 외로워서. 익명으로 사연을 올린 78세의 할머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요? 나이 든 여자가 이런 욕구를 가져도 되는 걸까요? 40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 떠나고 처음엔 슬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죠. 이건 슬픔이 아니라는 걸. 나도 여자예요. 내 안에 아직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이런 마음 한 번쯤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하셨죠. 숨기고 또 숨겼을 겁니다. 난 이제 늙었으니까 그런 감정은 잊어야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절실하게 원합니다. 단순한 스킨십이 아닌 깊은 교감을.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부정하지 마세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내 손을 살며시 잡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생기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69세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그이와 처음 손을 잡았을 때 몸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마치 50년이 훌쩍 젊어져 10대가 된 것 같았죠.
서로 이불 끝자락만 살짝 맞대고 자도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아직 살아있고 당신의 심장이 아직 뜨겁다는 증거입니다. 어디선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해지는 건 육체가 아닌 영혼의 교감입니다. 손끝이 스치는 것만으로도 전율이 흐르고 눈빛이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리죠. 이런 접촉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아세요? 첫째,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둘째,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셋째, 우울증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감을 높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랬던 거군요. 내가 왜 그렇게 외로웠는지, 왜 아무리 약을 먹어도 마음이 안 풀렸는지 이제 알겠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을 떠나보내고 우울증을 겪던 한 할머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던 증상이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매일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시면서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의학적으로도 이런 신체 접촉의 중요성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었다고 스스로를 포기하진 않으셨나요? 거울 보기가 싫어서 피하고 계시진 않나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세요. 매일 로션을 바르며 자신의 피부를 쓰다듬어 주세요. 머리를 예쁘게 빗고 옷도 갖춰 입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일 스스로의 몸을 쓰다듬어준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 지수가 40%나 낮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품위 있는 친밀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관계를 맺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성숙한 관계를 가질 자격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함께 산책하면서 손을 잡아주는 것, 어깨가 뻐근할 때 토닥여주는 것, 피곤해 보일 때 안아주는 것, 이런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사실.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노년기의 친밀한 신체 접촉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행복 호르몬 분비로 뇌가 활성화됩니다. 둘째, 정서적 안정감이 인지 기능을 높여줍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형성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런 친밀감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노년층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길다는 거예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서두르지 마세요. 관계는 천천히, 신중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빨리 뜨거워지면 빨리 식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빠르게 타오르는 열정이나 감정은 쉽게 사그라질 수 있다라는 의미죠. 둘째, 상대방을 존중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겐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성숙함이 있습니다. 셋째,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세요. 건강한 관계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교감과 건강한 삶입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요? 그럼 왜 매일 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주무시나요? 정막이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그리워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일상의 소소한 대화예요. 오늘 날씨 참 좋죠? 어제 본 드라마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이 김치찌개 맛이 어떠세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혼자가 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잘 주무셨어요? 라고 물어봐주는 사람. 저녁 식사 때 오늘 반찬이 맛있네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 잠들기 전에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인사해주는 사람.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심장이 뛰게 만들고 하루하루의 의미를 더해주죠. 73세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울을 보는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찾는 게 약통이에요. 혈압약, 당뇨약, 하루를 약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얼마 전 그 할머니께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하시는 말씀. 요즘은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오늘은 뭐 하고 지내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문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설레는 마음으로 저녁을 기다리죠. 그이가 전화해서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어볼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무슨 변화가 생긴 걸까요? 할머니께서는 6개월 전 노인정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말동무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시네요. 약통을 찾던 손이 이제는 제일 먼저 핸드폰을 찾아요. 전에는 약을 먹어야 살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나요. 남사스럽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 지금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밤에 잠자리에 드실 때 텅 빈 방을 보며 한숨 쉬신 적 없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똑같겠구나 하는 생각에 절망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옆에서 손 한 번 잡아줄 사람 없다는 생각에 눈물 훔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나 혼자서도 잘 살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잘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살아내고 계신 건가요? 매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기능이 훨씬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해요. 특히 정서적 교감이 있는 대화는 뇌를 자극해서 기억력 감퇴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대화를 통해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외로움은 병입니다. 실제로 외로움이 지속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찾아오며 심장병의 위험도 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마음의 문을 닫는 순간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라며 스스로를 가두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조금씩 시들어갑니다. 여러분, 솔직히 텔레비전이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나요? 라디오가 내 손을 잡아주나요? 문자 메시지가 내 눈을 바라봐주나요? 살아있는 온기, 진짜 사람의 따뜻한 관심,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혼자 살아야 한다는 건 누가 정한 걸까요? 제가 만난 85세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건 나이와 상관없는 거야. 젊어서는 사랑을 찾아 헤매었다면 나이 들어서는 마음을 나눌 사람을 찾는 거지. 그게 뭐가 잘못됐나? 여러분, 이제는 텅 빈 집에서 텔레비전 소리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전화기에도 오늘은 뭐 하고 지내실 거예요? 라는 문자가 와 있다면 저녁이 되어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라는 따뜻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하루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만이라도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로 약속해주세요. 당신의 마음 속에도 분명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작은 씨앗이 자라고 있을 테니까요. 세 번째는 달라진 시대, 달라진 시선입니다. 이 나이에 연애라니. 사람들이 망측하다고 하겠지. 자식들 체면도 생각해야 하고 동네 사람들 시선도 신경 써야겠죠. 잠깐, 이런 생각에 발목 잡혀 계시진 않나요?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노년층 환자들의 80%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식들 눈치 보느라 제 인생을 못 살았다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알고 보면 그 자식들은 부모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주저하고 계신 그 시간. 사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행복을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 혹시 누구 새로 만나? 어느 날 아침, 딸이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치셨죠.
이 나이에 무슨, 절대 아니야. 그런데 딸의 대답이 더 놀라웠습니다. 엄마, 나 솔직히 말할게. 요즘 엄마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 몇 달 전부터 화장대 앞에서 미소 짓고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화장도 하고 머리도 손질하고 옷도 더 신경 쓰고 딱 보니까 연애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 엄마 내가 처음엔 진짜 놀랬는데 요즘 엄마 표정 보면 너무 좋아. 지금 난 너무 기뻐. 우리 엄마가 다시 여자로 사는 것 같아서. 예전에는 늘 우울해 보이고 한숨만 쉬었잖아. 근데 지금은 혼자서도 웃고 콧노래도 부르고. 이런 말 낯간지러운데 지금 우리 엄마가 최고로 예뻐. 여러분,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자녀들도 부모님의 행복을 응원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드라마에서도 변화가 보입니다. 예전에는 노년의 사랑을 다루면 꼭 비극으로 끝났죠.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노년의 사랑을 아름답게 그리고 축하해주는 내용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인생은 살아보지도 못하셨어요. 이제는 어머니의 인생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당신의 행복을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제는 자녀들도 알게 된 겁니다. 부모님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엄마가 새로운 분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우울증 약을 끊으셨어요.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에 웃음이 묻어나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 참 예뻐지셨어요. 서울에 사는 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식들 눈치 보느라 주저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엄마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넌 어떨 것 같니?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여러분의 행복을 얼마나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지. 처음에는 저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한 여자이시고 한 사람이시라는 걸요. 50대 직장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는 좀 안 좋게 보는데.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 둘 중 뭐가 더 중요하신가요? 82세 김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런데 지금 만나고 있는 그이가 말해주더라고요. 내가 죽고 나면 그 사람들이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왜 남의 시선 때문에 당신과 나의 행복을 포기해야 하냐고. 실제로 여러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년층 만남 주선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고 노년층을 위한 데이트 코스도 생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시니어 커플 전용 여행 상품도 있다고 하네요. 백화점에 가보세요. 화장품 매장에는 70대, 80대 고객님들이 늘어났습니다. 패션 매장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을 가꾸고 새로운 사랑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을 가꾸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적게 먹고 깊게 자는 습관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하게 사는 것이죠. 장수마을 할머니들의 비결이 있습니다. 배는 항상 70%만 채우고 해가 지면 바로 잠자리에 들어요. 깊은 잠은 무료로 주어지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편안한 마음으로 누워보세요. 두 번째, 매일 책 한 페이지와 자연 속 10분입니다. 책은 우리의 영혼을 젊게 만드는 비타민이에요. 자연은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최고의 상담사고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셔보세요. 저녁이 되면 책 한 페이지를 읽어보세요. 삶의 향기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비결. 스스로를 위한 작은 투자입니다. 마음에 드는 옷 한 벌, 예쁜 머리핀 하나, 작은 것부터 구매해보세요. 82세 할머니가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립스틱 하나를 사셨대요. 계산하실 때 부끄러워하시길래 직원이 여쭤봤답니다. 고객님,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이 나이에 이런 거 사도 되나 싶어서.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객님, 예뻐질 권리는 나이가 없어요.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립스틱 바르시고 거울 보면서 꼭 칭찬해주세요. 한 달 뒤, 할머니가 다시 오셨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번엔 파운데이션도 하나 사고 싶다고. 여러분, 이제는 당신을 위해 투자하세요. 건강하게, 우아하게, 예쁘게, 그렇게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마세요. 시대는 바뀌었고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내디드실 때입니다. 내일은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나요? 85세 할머니께서 제게 들려주신 이야기로 오늘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난 이제야 알았어. 진짜 사랑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깊어진다는 걸. 젊었을 땐 꽃처럼 화려했다면 지금은 뿌리처럼 깊어졌어. 내 나이 85세,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이 시기에 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어. 나이 들었다고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로움을 숨기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주변 시선이 두려워 당 안에만 계실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당당해지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세요. 나는 충분히 아름답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매일 아침 이렇게 3번씩만 말씀해 보세요. 처음엔 쑥스러우실 겁니다. 어색하고 부끄러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달라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주름도, 흰 머리도, 그게 다 내 인생의 훈장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그리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신의 떨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60대, 70대, 80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나이는 마음가짐이 결정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